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몸 만들기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실란다. 카르페 디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겠다. You only live once.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얻겠다. 내 욕망을 억압하지도 미루지도 않겠다. 이게 다이어트에 적용이 되면 운동을 피하는 근본 이유가 되면은 안 돼요. 지금 현재 행복이 더 중요해. 나의 행복은 닭가슴살이 아니야. 떡볶이야. 운동이 아니야. TV 보며 팝콘 먹는 것이야. 안 됩니다. 그리고 틀렸어요. 지금 내 뱃살을 보고 허벅지살을 보고 내 BMI 지수, 혈압, 혈당, 넘치는 체지방, 부족한 근육량 보세요. 조각 같은 몸매, 식스팩, 봉긋한 이두박근, 애플립, 악마 같은 등 근육 얻으려면 최소 5년을 참아야 한다. 그 불확실한 5년 뒤의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욕망이 더 중요해. 집에서 피자랑 맥주 마시면서 TV 볼래. 아, 행복해. 지금 이 순간 닭가슴살을 먹고 운동을 하면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신체는 단백질 합성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것이고요. 지방을 연료로 활용할 것이에요.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박약해진 내 의지도 회복이 되어요. 혈당을 잘 관리하지 못해 나타나는 급작스러운 짜증 역시 이겨낼 수 있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시 그 탄수화물 중독과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먹고 싶어하는 그 돈가스를 먹는 것은 동시에 내 뱃살을 늘리고 허벅지 살을 늘려요. BMI 지수 상승시키고 고혈압, 고혈당, 당뇨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루 그렇게 먹는다고 배가 남산만하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당뇨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나빠지는 거는 맞아요. 하루 운동한다고 하면요, 식스팩 생기지도 않고 애플입 생기지도 않아요. 완벽해질 수 없지만 확실히 나아져요. 할수록 개선의 결과는 있어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뿐이지 더 좋은 발전이 있어요. 하루 운동도 하루 클린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지금 현재 행복이 더 중요하다면은 운동을 하고 제대로 먹어야 돼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떡볶이에 피자가 아니라 현미밥에 닭가슴살 김치 또는 닭가슴살 또띠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니까요. 현재의 욕망을 맹목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으로 인해 인내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납득이 가능한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그 욕망을 따르면 되나요? 그 욕망이 있음과 동시에 사실 금연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어요. 올바른 욕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치킨 피자 먹으면서 누워있고 싶은 욕망도 있고 닭가슴살과 야채 먹으며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인내는 인내하는 동시에 결과를 내고 있어요. 인내를 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인내는 지금 이 현재를 위해 내 잘못된 욕망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심각한 비만 상태가 아닌 경우,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공복 운동을 그리 권장하진 않습니다. 칼로리 섭취 과잉에 익숙한 많은 현대인들에게 기습적인 간헐적 단식, 공복 훈련, 이거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근성장을 위해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에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은 채로 훈련, 운동을 하는 것은 이미 저장된 지방들을 잘 태울 것이라는 가설로 우리는 공복 유산소, 웨이트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공복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뭐 등등 지방 감소량도 식사 후 운동한 것 경우보다 더 큽니다. 이게 운동하는 동안의 얘기입니다. 운동이 끝난 후까지 하루 전체를 봤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는 지방 소모에 있어서 공복으로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운동이 끝난 하루 전체적인 그것을 봤을 때는 간단한 식사 후 운동을 한 경우가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공복 운동은 뻑뻑한 엔진을 억지로 돌리는 느낌이에요. 돌려놔도 뻑뻑해서 금방 멈춰요. 간단한 식사 후 운동은 엔진에 기름칠을 하고 돌리는 느낌이에요. 돌려놓으면은 꽤 오랜 시간 돌아갑니다. 알아서. 게다가 공복 훈련은 코티솔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를 이화작용 상태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을 쌓는 일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동화, 쌓는 것, 이화, 분해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체는
근육은 쌓으면서 지방은 분해하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로 익스를 하지 않습니다. 쌓으면 쌓는 거, 뭐 빼면 빼는 거, 이렇게 동하면 동하, 이하면 이하, 이 상태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복 운동으로 신체를 이화 작용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은 근육 성장은 저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공복 운동 추천하던데요. 저 유명한 선수님은 공복 운동 즐겨 하시던데요. 좋아요, 할 수는 있는데 내추럴로 몸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있어 근성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약물 쓰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약물 조절로 인해서, 호르몬 조절로 인해서 근육은 쌓으면서 지방은 분해할 수 있어요. 약 쓰면요, 약 쓸 겁니까? 쓰지 마세요.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추럴로 운동합시다. 결론은 공복 운동 피하시고 BCAA라도 섭취하시고 단당류 음료라도 좀 드시고 훈련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더 자주 운동하라, 훈련하라. 주 3회 훈련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주장이 일리 있으려면 핵심은 그만큼 휴식이 필요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 방식이 맞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식이 맞으려면은 그만큼 휴식이 필요할 만큼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도 가야 되고 회사에도 가야 되고 운동 외에도 많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몸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시 자주 운동을 하라는 주장으로 돌아와서 자주 훈련을 해주면은 몸도 자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신체는 회복 과정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피곤하면은 훈련 강도를 줄이시면 돼요. 자주 훈련을 해서 단백질 합성을 더 자주 유발하는 겁니다. 내추럴로서 우리 몸에게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합성을 유발하려면은 답은 운동입니다. 2시간, 3시간 운동을 피 터지게 2번씩 막 3번씩 하라는 게 아닙니다.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근육, 내 몸을 자극하고 내 몸에게 신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나는 근육이 필요하다, 이렇게요. 세 번째로는 헬스장에 가라, 이겁니다.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 홈트레이닝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더 몸을 잘 만들 수 있는,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은 체육관에 매일 출석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좋지 못해 체육관에 사정상 나갈 수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상황이 정리된다면은 체육관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품이 전염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뇌 연구에 따르면은 하품은 실제로 전염이 됩니다. 뇌에서 공감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작동하면서 타인의 하품을 따라하게 됩니다. 거울 뉴런이 활동하면은 우리는 타인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만 봐도 머릿속으로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실에 나가면 공부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를 좀 더 집중해가지고 보게 되고요. 같은 이유로 PC방에서 게임이 더 집중이 잘 되는 이유기도 하겠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에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냉장고를 비우고 다시 채우세요. 또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는 생각을 버리세요. 재밌는 게 몸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식단을 드시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옳은 행동을 하고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관리된 몸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핏한 사람들은 식단을 파괴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냉장고를 닭가슴살, 저지방, 돼지고기, 소고기, 연어, 야채,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들로 채우면은 다이어트 실패가 실패입니다. 배달 금지고 배달 어플 삭제하시고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 아니면 차, 설탕, 시럽 빼시고 계속 먹고 싶은 음식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닭가슴살 브리또 50개만 먹으면은 내 몸이 바뀌어져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거 하나 먹는 순간에도 나는 바뀌어가고 있다.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전에는 내 육신은 떡볶이였고 삼겹살, 아이스크림, 크림빵, 피자, 햄버거의 결과물이었고, 그 친구들 나 배에 있고 허벅지에 있고 팔뚝에 있는 거죠.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 지방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다시 떡볶이 찾고 삼겹살 찾고 빵 찾습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은 곧 비만이고 내 인생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선택입니다. 닭가슴살 제품 드세요. 요즘 잘 나와요. 닭가슴살 스트레스 만땅 받으면서 꾸역꾸역 씹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
제가 후원받은 이거 브리또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취향 아니시면 다른 것도 괜찮고요. 물론 여러 종류 채소 반찬들 같이 드시면 좋아요. 뭐 반찬도 근데 스팸, 삼겹살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채소 나물로 된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뭐 한 번씩 회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외식 나가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럴 때 보통 저녁을 먹기 마련이니까 탄수화물 섭취는 좀 제한하시고요. 저녁 드시고 주무실 건데 주무실 때는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탄수화물 섭취하시면은 다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이거 빼기 힘들어요.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 없으면은 공허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다이어트 한다. 다이어트 중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런 식단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원하는 체중 감량 이루고 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중이 아닌 거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내 식습관을 개선한다. 개선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러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이 음식을 먹으면은 내 건강 챙기는 거고 괜찮지 먹을 만도 하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몇 킬로 감량, 식스팩 만들기 같은 특별한 목표 두지 마시고요. 그런 목표 두잖아요. 결국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은 내가 이 풀떼기 닭가슴살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살 빼거나 식스팩 보면은 뭐 하겠노. 내 지금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냥 하는 거면 어때요? 그냥 하는 건데 뭐 오르니까 하는 건데 이러면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식단은요. 식단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역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해오던 식사 습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식단을 파괴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제한해서 뭐 관리하고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별한 게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